Merry Christmas,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5th of December 2022, Sunday. Now, 9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동국 SNC, 동국 SN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을 위주로 하는 회사고, 건설하고 철강 쪽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재테크 모임에 참가하는 분 중에 우리 한 분이 좀 젊은 분이에요. 대학생이신데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S 윈드나 동국 SNC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CS 윈드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1위 업체고, 동국 SNC도 지금 나름대로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해 살짝 줄은 게 좀 흠이긴 합니다만 2020년에 2,947억, 작년에 3,788억, 올해 예상 매출은 4,806억. 그래서 매년 1,000억씩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2020년에 107억, 2021년에 183억, 올해는 130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대에서 4%대 왔다 갔다 하고, 부채 비율은 뭐 작년 기준으로 53.7이 안정적이고,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4,500원에서 6,1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680원이고, 금요일 날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만 7.51%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 어찌됐든 바닥권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근데 다만 지금 추세가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지켜보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거는 각자 판단의 영역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은 2,674억, 외국인 지분 1.83%고 나름대로 기술력은 인정받아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일 날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 한 20년 조금 넘었죠. 2009년 8월 31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기적으로 볼 때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동국 SNC도 괜찮다. 특히 지금 저점이니까요. 다만 타이밍은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사 이슈 좀 보죠. 금요일자 이슈에서 경제 이슈 하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인텔도 감원한다. 반도체 업계 13년 만에 한파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론 내년 직원 10% 감축하고 상여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랬고, 인텔은 정리해고 포함해 향후 3년간 100억 달러 비용 절감한다. 엔비디아 채용 동결, 퀄컴 채용 동결, 키옥시아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투입량 30% 축소.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올 하반기 성과급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내년 투자 올해 절반 규모로 축소한다. 임원 팀장의 활동비, 복리후생비 축소한다. 수요 크게 줄어 공급 과잉이다. 내년 매출 역성장 전망도 있다. 원유 결제가 위안화로도 가능할 것인가? 커지는 전기 트럭 시장, 그런 얘기 나왔고요. 코스피 올해 22% 하락, 러시아 빼면 G20 중 꼴찌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별로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이슈들이네요.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알려진 대로 71년생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마 5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잇는 미국의 두 명의 주요한 경영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앨런 머스크가 71년생이고 64년생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있죠. 그래서 각각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뛰어난 경영 능력은 둘 다 인정을 받고 있고, 제프 베조스의 능력은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냉혹하면서도 비즈니스적인 그런 강한 인물로, 그리고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그래서 아마존이 그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을 때도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 이걸 뭐 신문사 언론 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엄청나게 적자나는 회사를 대량 해고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빠른 시간 안에 브레이크 이븐을 만들어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냉철한 현실 인식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경영자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앨런 머스크는 공학자죠. 공학자면서 뛰어난 경영자면서 어떤 그 기본적으로 냉정한 현실 인식은 바탕이 되는데 좀 더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냉혹하고 현실적인 인물이라면 앨런 머스크는 좀 꿈을 쫓는 인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에는 그 스티브 잡스도 두 개의 캐릭터가 둘 다 존재를 합니다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에 가까운 그런 경영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어떤 지금의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전기차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진정한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숙제가 앨런 머스크 앞에 놓여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능력으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 꿈만 췄다 망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인식이 강한 부분이고,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또 경영의 하나의 또 꿈이고 멋이라면 어떤 그런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가능성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앨런 머스크는 그런 꿈을 쫓는 경영자다. 근데 그 단순하게 막연하게 꿈만 쫓는 게 아니고 냉정한 현실 인식과 뛰어난 경영 능력, 그다음에 공학도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어떤 해안과 통찰력을 갖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들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가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한번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